네, 오장전략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7.21%, 코스닥은 7.47% 하락하면서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이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과거에 2020년도 3월 달에 제가 여기에서 앞서 방송 진행하셨던 이 정윤성 앵커하고 저하고 그때도 방송을 같이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뭐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뭐 바닥은 여기서 볼 수 없다. 코스피 800포인트 간다. 코스피 1200포인트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그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빠질 것처럼 항상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부각되고 어느 순간 돈의 힘으로 인해서 증시는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 공포심리에 질릴 수밖에 없고 있던 돈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진행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괜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말 괜찮아, 정말 잘 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상황들이고요. 대신에 이미 맞은 폭풍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발 우려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재평가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3회 법칙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모든 언론사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제 3회 법칙이 현재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3회 법칙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3개월 동안에 대한 실업률 평균을 매기고 그 평균치에서 12개월 동안에 대한 최저치가 0.5% 이상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실업률 자체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한 번 더 4.3%까지 오르면서 3개월 동안 평균치 자체가 4.13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0.53%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3회 법칙이 또다시 한 번 적중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3회 법칙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실업률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는 실업률을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3%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4%가 올라오는 거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9, 5.9, 뭐 14.8 그러니까 이 단위가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다,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3회 법칙이 성립을 하면서 아래 공포도 또다시 한 번 더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래 공포는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공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은 결국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하면서 우리가 이 금리라는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이고 이 이자라는 것은 위험이 높아질수록 이자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고민정 앵커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우리가 10년 뒤에 다시 지급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단기금리가 지금 보면 1개월물부터 시작을 해서
2년물까지 보면 단기 이 금리가 장기 10년물에 30년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금리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상승했고 그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다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현재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 160엔까지 올라갔던 거 현재 144엔까지 가파르게 급락을 하고 있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1,4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현재 1,357원까지 빠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은 통화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대신에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후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바 저는 현재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경기 침체론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일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내재적 해지가 상당 부분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내재적 해지가 환율이 낮아지면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에 대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나면 이제 내일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자체에서 다시 한번 시장은 단기적인 부분이라도 강한 반등세를 좀 더 이루어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업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9%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하는 가격대에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7% 쪽 하락하고 있는데 믿을 것은 실적이라 보고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확인을 좀 해봤고요. 지금 코스닥이 7.79%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까지 0.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발동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때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종합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할 때 그리고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이 되고요.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에는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발동되고 난 다음에 항상 시장이 또 강한 반등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발동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중동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제가 오늘 이 종목 준비했는데 이미 지금 조금 오후장에 좀 튀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높여가지고 14,000원 밴드로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9,500원.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갑작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TF 가스와 영국 가스가 유럽에서 쓰는 가스입니다. 그 가격대를 좀 더 눈여겨보자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